안녕하세요.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이번 영상 2020년 6회차 지난 8월 9일 날 진행이 됐던 CS 리더스 관리사 CS 전략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S 전략론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서비스 청사진의 작성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작성 목적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최근에 자주 출제됐던 문제는 아닙니다만 아마 기본서를 보실 때 이 내용마저 암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저희도 수업할 때 이 부분은 좀 한번 리딩 해보시는 걸로, 읽어보시는 걸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어렵게 나왔던 문제 유형이죠. 1번 서비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재인식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다. 이 설명. 2번 미처 공유되지 못한 서비스 비전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 서비스 청사진은 잘 보시면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프로세스를 일정 부분 개선하기 위해서 또는 효율적으로 뭔가 프로세스 재배치라든가 이런 걸 할 때 활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서비스 실패점을 찾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공유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공유된 서비스 비전의 개발이라고 바꾸는 게 원래 정확한 명칭입니다. 내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2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꼭 체크해 놓으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좀 있을 것 같고요. 나오게 되면 지속적으로 좀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서비스 모니터링의 구성 요소 중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를 보면 서비스 모니터링은 표본 추출 테크닉으로서, 더 이상 다른 거 읽지 않아도 됩니다. 표본 추출 테크닉,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말로, 다른 말로 샘플링이라고도 부르죠. 100개의 생산된 제품이 나왔을 때 QA가, 흔히 품질 담당자가 하나만 딱 들어서 확인했는데 그 한 가지가 불량이다 라고 하면 나머지 99가지도 다 불량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표본 추출 테크닉이라는 말이 나오면 대표성입니다. 딱 체크하고 볼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종업원의 장단점을 발견하고 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객관성이죠. 객관성. 그 다음에 뭐 고객의 평가와, 쉽게 해서 고객 만족도 조사와 모니터링 점수가 일치해야 됩니다. 흔히 이런 걸 저희가 타당성이라고 부릅니다. 타당성. 모든 업무에서 효과적인 대응 행동과 비효과적인 대응 행동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대응 행동, 비효과적인 대응 행동이라고 나오면 차별성이죠. 차별성.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조직과 고객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만 가치를 발휘합니다. 쉽게 해서 앞서 보셨던 이 모니터링의 구성 요소 5가지가 다 가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저희가 유용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출제가 자주 되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한번 나왔을 때 키워드로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도 필요한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참 끊임없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죠. 하지만 이제는 암기 필요 없고 정말 맞는 내용만 고르면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고객의 소리 VOC 관리에서 고객 피드백의 가치를 훼손하는 요소 중 분면이 제시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훼손하는 8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8가지 잘 보시면 훼손한다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전부 다 부정적이고 올바르지 않은 내용일 겁니다. 자, 그럼 1번 일관성이 강조된 자료 분류. 자, 이게 올바르지 않은 걸까요? 아니죠. 일관성이 유지된다는 건, 강조된다는 건 좋은 내용이잖아요. 긍정적 내용입니다. 1번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훼손하는 8가지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한번 기억하셔야 되고, 나머지 4가지 2번,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뭐 1번 같은 경우도 바꾸게 되면 실제로 뭐라 바꿀 수 있을까요? 뭐 흔히 얘기해가지고 일관성이 잘못되어 있는, 또는 뭐 일관성이 저해되어 있는,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일관성이 없는 자료 분류,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따지면 나머지 3가지 더 있습니다. 8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 패널을 활용할 경우 구성원들이 동일한 변수에 대하여, 여기서도 키워드입니다. 패널이라고 나오는데 패널 종류에는 순수 패널, 혼합 패널이 있고요. 자, 이때 구성원들이 동일한 변수에 대하여, 동일한 변수입니다. 네, 어떤 A라는 분에게 선생님 이번에는 지난번 매장과 다른 매장을 가셔야 되는데 지난번 매장에서 고객 만족에 대한 걸 측정하셨는데 이번 다르게 가는 매장에서도 고객 만족에 대해서 측정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패널을 저희가 뭐라 부르느냐, 순수 패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구성원들은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수집되는 정보가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B라는 분한테 지난번에 가셨던 매장은 고객 만족에 대한 걸 보셨다면 이번에 가는 매장은 운영관리에 대한 걸 봐주세요 라는 건 가는 장소 바뀌는데 봐야 될 관점마저 바뀝니다. 이런 걸 저희가 혼합 패널이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꼭 구별 관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서비스 마케팅과 관련해 칼 알브레이트, 저희가 맨날 서비스 7거지학으로만 보는 분인데 제시한 서비스 삼각형의 요소 중 다음 보기의 다라고 나옵니다. 다는 지금 삼각형의 밑변에 있습니다.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 자, 이게 지금 보시는 그림 자체가 서비스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문제가 나왔을 때는 꼭 말씀을 드렸는데 꼭지점의 위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삼각형의 정점인 위에 있는 건 기업, 왼쪽에 있는 꼭지점은 종업원, 오른쪽에 있는 꼭지점은 고객, 이렇게 딱 맞춰 놓으시게 되면 기업과 종업원 사이에 나타나는 마케팅 유형, 간을 저희가 가를 내부 마케팅, 기업이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마케팅을 외부 마케팅, 종업과 종업원과 고객, 이들은 1대1 관계죠. 특히나 저희가 수업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종업원과 고객은 1대1 관계로 네 글자 무엇을 합니까? 상호작용을 합니다. 상호작용, 여기서는 한 가지 다른 이름이 더 있죠. 마주볼 때의 상황을 저희가 MOT라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 on 또는 in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때 나오는 거 실제로 실시간이라고 해가지고요. 리얼타임 마케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상호작용 마케팅, 리얼타임 마케팅 두 가지 명칭을 다 기억하셔야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MOT 사이클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MOT 사이클의 개념이라고 물어봅니다. 이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뭐 요번 회차는 다 그렇게 해보셨으니까 이것도 저희가 꼼수를 한번 발휘해 볼까요? MOT 사이클의 개념. 5번 기업의 관점으로 사전적 대비가 아니라 사후적 보완의 차원에서 필요하며 고객 서비스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전적 대비가 아니라 사후적 보완의 차원이다. 그럴 거면 MOT 사이클을 굳이 그려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만약에 5번 내용을 좀 다른 맞는 내용으로 설명한다면 고객이 기업과 접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의 전달 과정이 되도록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데 있다 라고 보는 게 더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영상에 시간을 줄이려고 강사가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자, 5번 절대 이 패턴을 그대로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하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영상처럼 문제가 너무 길 때는 한 번 정도는 참고해 보시라는 겁니다. 5번이 답인 문제가 이번 회차에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 벌써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5번이 답인 문제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는 문제가 길지 않았는데도 5번이었던 적도 많습니다. 자, 다음 문제. 수압 분석에 의한 마케팅 전략 중 SO 전략의 사례에 가장 부합하는 거? 라고 물어봅니다. 자, SO 전략이잖아요. O 같은 경우는 opportunity,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 기업 바깥의 환경에서 기회 요인이 생기는 거죠. 이때 strength, 우리 기업의 강점을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뭐라 부를까요? 이걸 확대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확대 전략에는 시장 기회 선점 전략, 시장 제품 다각화 전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바깥 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요. 이때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따지게 되면 답은 5번입니다. 시장 기회 선점 전략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 있죠. 자, 그렇게 따지게 되면 철수 전략은 어디 있는 걸까요? 철수 전략이라는 관점은 WT 전략입니다. 흔히 이거 축소 철수 전략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위협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위크니스, 우린 약점이에요. 약점을 보완해야 되다 보니까 철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전략적 제휴입니다. 전략적 제휴는 WO 전략이고요. 이걸 우회 개발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뭐 핵심 역량 강화 전략, 그다음에 뭐 전략적 제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제품 확충 전략은 또 이번엔 ST 전략이죠. 그래서 이걸 안정 성장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시장 침투 전략, 제품 확충 전략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체킹을 하고 키워드로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산업재 시장에서 지난번엔 소비재 시장 나와서 좋아했는데 이번엔 막바로 산업재 시장 나옵니다. 가능한 시장 세분화 방법 중 구매 습관적 변수 다음 보기에서 찾으세요. 구매 습관적 변수라고 나옵니다. 구매 습관적 변수라는 걸 키워드로 본다면요. 이 산업재 시장에서는 권한 구조, 구매 기능 조직, 구매 기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가가 구매 기준이네요. 나 권한 구조 네 해당하죠. 권한 구조. 산업의 종류 산업의 종류는 뭐에 해당할까요? 산업의 종류 이건 인구 통계적 변수예요. 산업재 시장에서 산업의 종류는 자 구매 기능 조직 이건 아까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 나, 라 일단 위험에 대한 태도 이건 개인적 특성이죠. 위험에 대한 태도 사용자와 비사용자의 지위 이건 뭘까요? 지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지위라는 말이 나오는 건 운영적 변수를 얘기합니다. 운영적 변수. 자, 그래서 이렇게 따지게 되면 실제로 답은 2번 가, 나, 라가 해당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이건 암기가 꼭 필요한 문제 유형입니다. 꼭 보시고 체크하시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제. 표적 시장 선정을 위한 표적 마케팅 활동 중 무차별화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무차별화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량 생산, 표준화된 제품, 뭐 이런 키워드를 기억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죠. 자, 이것도 길어요, 문제가. 그럼 이것도 꼼수를 해볼까요? 5번. 대량 유통 및 대량 광고에 의존하며 가장 많은 수의 구매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제품과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이건 맞아요. 이런 문제 유형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 거꾸로 가봐요. 4번. 무차별화 전략의 목표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소비자의 마음속에 우월한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3번. 일반적으로 큰 세분 시장을 공략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여 이익을 얻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맞죠. 3번. 2번. 표준화된 제조와 대량 생산 라인을 활용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럴 리가 없죠. 네, 제조에 있어 표준화와 대량 생산에 해당하는 마케팅이므로 실제로 규모의 경제를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꼼수를 발휘하면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풀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지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럴 때는 꼼수를 대비한 또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제가 길 때 5번을 읽으셨는데 답이 아닙니다. 그때는 1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다음 보기를 볼 때 4번이 아니라 1번으로 옮겨가셔야 된다는 방법 꼭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강사가 자꾸 문제풀이 꼼수만 알려드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파레토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파레토 법칙이라고 알고 계시는 건 80대 20 법칙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흔히 뭐 검색에서 나오는 20대 80 법칙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주란이라는 학자가 더 심층적으로 연기를 해서 파레토 법칙은 80대 20 법칙입니다 라고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20대 80은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까요? 1번. 소비자 행동론에 기초한 이론인 파레토 최적의 개념이다. 맞습니다. 2번. 총 매출의 80%는 20%의 고액 구매,
고객으로부터 나온다는 법칙이다. 맞죠? 3번 대부분의 현상이 중요한 소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법칙이다. 맞습니다. 4번 선택과 집중, 이건 뭐 해당하는 키워드죠. 키워드와 결합되어 기업 전략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맞습니다. 자, 이건 문제가 길지도 않았는데 5번이 답이네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시대가 끝나고 소량, 다품종 생산이 일반화되면서 이미 예고된 전략으로 틈새 마케팅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맞나요? 네, 이건 롱테일 법칙에 대한 설명이죠. 쉽게 해서 역파레토 법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4번과 5번의 보기가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한 건 꼭 키워드를 갖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원래 5번에는 예전에 정답으로 나왔던 건 획일적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획일적인 관점에서 탈피합니다. 그게 롱테일 법칙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4번과 5번 딱 설명되어 있는 이 키워드에 대한 구분 관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풀이 영상에서 조금 나는 이해가 부족하고 또는 부족한 게 아니라 이해가 어렵고 설명이 좀 더 자세하게 필요하겠다. 제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점에 가시면 출판되어 있고요. 현재 이 표지로 나와 있습니다.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앞뒷면에 제 이름을 거대하게 갖다가 박아놨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셔도 될 것 같고, 저렇게 박아놓은 이유가 이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은 제 네이버 카페에 오시게 되면 교재 구입 후기라든가 또는 교재 구입한 거 확인만 시켜주시면 다 등업해 드립니다. 문제집을 뭐 구입해 주신 것마저도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나는 서적이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네이버에서 박정민 강사를 검색하시면 제 네이버 카페가 나옵니다. 카페의 메인 화면이고요. 유료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꼭 좀 부탁드리고요. 카페에서도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을 판매를 합니다. 파일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의 시험 문제까지도 다 반영된 문제집 파일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화되어 있고, 카페에 가입해서 등업하시게 되면 뭐 지난 6년치에 대한 기출문제 분석 자료, 그 다음에 연도별로 나누는 거, 그 다음에 단원별로 나눠놔서 출제 경향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는 문제 분석 자료, 다중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 문제들만 모아놓은 핵심 문제 등 현존하는 가장 압도적인 합격 솔루션입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충분히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좀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번 영상은 CS 전략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